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태호와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추가전액 입력의 소득명세, 부양가족, 연금저축 등 1 탭을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부양가족 소득금액은 없고요. 채태호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공제는 채태호가 받기로 한답니다. 문제가 길죠. 근데 연말정산 문제는 항상 연말정산 문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연말정산 문제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자료 1번부터 보면은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은 연말정산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급조서도 반영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급조서는 지급명세서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저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하냐면은 연말정산 추가전액 입력, 즉 원천징수에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를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일단 4번부터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채태호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소득명세 한번 클릭을 해요. 소득명세에 클릭. 소득명세에 클릭하면은 전 근무지 자료가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종전 이렇게. 자, 요렇게 한번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무천명은 요거는 그냥 따라 적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 태평성대.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5853314구입니다. 자, 근무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6개월치 근무를 했고요. 자, 급여 입력해줍니다. 1800, 상여 500.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걔 합쳐서 2300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중간 라인에는 사실 입력할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4대 보험료를 입력합니다. 4대 보험료를 입력하면은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을 이제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4대 보험료.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얼마냐니까 763609. 장기요양보험은 611088.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149500. 국민연금 135,000원. 요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럼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은 그냥 하면 되죠. 어떻게 이제 입력을 해주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납부세액이라는 걸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올릴게요. 자,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이때 기납부세액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정세액이 이제 존재를 하죠.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은.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입력을 해주냐면은 본래 소득세는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1년치 금액을 입력칠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현근무지하고 전근무지가 같이 끼어 있거나 아니면은 현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에서는 무조건 한쪽을 무조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근무지, 전근무지를 했을 때 요거를 이제 합산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때리는 거죠. 근데 전근무지에서 했을 때 요게 이제 기납부세액이 존재를 해요. 왜냐면은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연말정산을 실시하더라도 남는 금액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이 이제 남는 거죠. 요거는 이미 전근무지에서 이미 이제 환급을 받은 금액이라 사실 요거는 입력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입력 대상이 아니에요. 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입력 대상이 아니지만 결정세액은 환급 못 받은 금액이죠. 남아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만큼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얼마 입력해주냐면은 소득세는 382, 3250, 지방소득세는 382, 31로 주면 돼요. 요렇게 해서 이제 전 근무지까지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야지 이제 점수가 또 들어가요. 자, 점수 하나 이제 확보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반영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총급액이 이제 아마 5,800으로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거예요. 본래 총급액은 아까 전 근무지 입력하기 전까지는요. 원래 이제 얼마였냐면은 원래 3,500이었는데 이제 전 근무지까지 합쳐서 총급액은 이제 5,800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자료에 이제 클릭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부양가족의 입력이 그 요청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부양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연말정산 추가전액 입력에 부양가족 탭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 뜻은 여기에 입력해라 이 뜻이에요. 자, 문제의 요청사항에서 부양가족이 되어 있으면은 이 부양가족에서 이 라인을 내가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소득명세는 아까 자료 1번에 썼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라인에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누구? 이제 한 명씩 작성을 해라 라는 뜻이죠. 본래는 이제 연말정산 입력 칸에만 이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 2급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부양가족 탭에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세무 1급은 부양가족 입력을 하는 게 필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 1급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세무 2급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입력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제 자료에 보시면은요, 최태호, 최진성, 김순녀, 그 다음에 신미미, 그 다음에 최샛별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쁜 딸이 한 명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본인 최태호입니다. 자, 본인 최태호에서 이제 클릭을 해요. 여기 사람 이름에 클릭 안 하면은 금액 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야간대학원 학비입니다. 야간대학원 학비 500만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거 교육비 있죠. 교육비 쪽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근데 교육비 쪽에서 입력을 하려니 제가 지금 서식이 좀 바뀌어서 이 위치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잠시만요. 자, 요렇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좀 작아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교육비를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교육비 여기에 이제 입력하는데, 교육비는 이제 어떻게 입력하면은 지금 일반 교육비에 지금 해당이 되니까 국세청 자료인지 아닌지 이제 보는 건데, 여기 문제에 딱 국세청 자료로 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대학원 학비를 입력을 해줘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을 입력해줘요. 보험료 쪽에 이제 입력해줍니다. 여기는 아까 교육비 쪽에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쪽에 이제 입력을 해요. 자, 보험료 쪽에 이제 입력을 하면은, 여기 국세청 자료에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이제 보장성 보험료 일반과 장애인 돼 있죠. 제일 밑에 칸에.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게 서식이 바뀌어서 지금 저도 지금 당황했어요, 지금. 자, 여기에 이제 보장성 보험료가 이제 60만원 입력해주면 돼요. 자,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보장성 보험료가 이제 60만원에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죠.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보험료는 본래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은 다 보긴 하지만 저축성 보험료는요, 보장성 보험료는 안 봐요. 그냥 정기예금 취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여기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작년 서식이 더 좋았는데 입력하는 게 올해 서식이 바뀌니까 헷갈리네요, 계속. 자, 신용카드에 이제 입력해 줍니다. 2,100만원인데 이 중에는 대중교통이 300만원이 끼어 있다고 돼 있어요. 3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700만원. 그 다음에 도서공연 사용액 100만원이 지금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있죠. 도서공연도 지금 포함되어 있대요. 더블 클릭하면은 도서공연 나옵니다. 현금으로 했냐, 직불로 했냐, 신용으로 했냐 나오죠. 신용이니까 10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나머지 있는 금액 입력해주면 되죠. 1100만원이니까 나머지 1000만원만큼 신용카드 금액에 넣어줘요. 그러면 합치면은 지금 21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 납입액입니다. 자, 연금저축은 어디 있냐면은요, 연금저축 등 1회 부양가족 오른쪽 란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등 1회 있습니다. 거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연금저축 납입이니까 2번에 클릭하시면 돼요. 1번에 클릭하시면 안 돼요. 1번은 소득공제이고요. 2번이 세액공제예요. 거기에 이제 120만원 입력해주기 전에 우리은행부터 입력해줍니다. 계좌번호 입력해줍니다. 납입금액 12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본인 최태호 금액 다 입력이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최진성입니다. 자, 최진성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성에 클릭을 해줘요. 그러니까 연말관계에서 최태호 거만 입력하시면 안 돼요. 최진성 거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최진성에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 받은 거 있어요. 자, 여기에 의료비에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의료비 지급 명세서라고 떠요.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면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의료증빙 코드는 국세청장입니다. 성명 F2번 누르시면 최진성 떠요. 금액 1200, 실손 받은 거 있죠? 1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100만원 넣고 확인했는데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 넣어주면 되는데 아마 작년에 하신 분은 이거 안 넣을걸요? 안 나오면은 그냥 100만원만 넣으면 되는데 제가 학원에 있을 때 이거 분명히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게 서식이 바뀌면서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면 돼요. 실손보험 받은 게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저는 최진성에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김순녀입니다. 김순녀는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김순녀가 지금 원래 지금 60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김순녀는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왜냐? 사업소득 때문에 그래요. 아마 사업소득 금액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적혀있죠. 요게 여러분들 그 과거에 있던 회차에서 그대로 발췌해 놓은 거예요. 이거 최태호, 최진성, 김순녀, 신미미, 최세별이 있는데 요게 상가임대 소득이라는 이게 회차가 80회대에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요. 상가임대소득이 1200만원 있죠. 우리가 얼마 넘어가면은 공제 대상이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100만원이 넘으면. 근데 김순녀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200만원 있으니까 당연히 공제 대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 공제를 부로 바꿔줘요. 부로 바꿔주면은요 의료비 공제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로 바꿔줍니다. 근데 나이 때문에 못 받거나 이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는데 나이가 공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못 받는다? 그러면 의료비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순녀에는 이렇게 이제 부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제 부로 변경해 주고요. 그 다음에 김순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김순녀에 대한 자료는요 의료비 외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소득이 1200만원 있으면요 상가 임대 화재보험료는요 요거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요. 사업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상가의 화재보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력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험료는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입력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입력이 아니다는 걸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정규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입력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입력할 수 있는 거는 의료비 외에는 입력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 치료비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비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똑같이 이제 F2번 누르시고 김순녀로 해줍니다. 자, 금액은 얼마냐니까 300만원이고요. 실손 받은 건 없습니다. 그냥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 신미미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신미미의 연간 청구부액은 600만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일용근로 소득이 지금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일용에 이제 300만원 되어 있다는 거는요. 일용급여는 무조건 100% 다 원천징수 대상이라서 아예 소득이 그냥 없는 걸로 봐요. 소득이 아예 그냥 없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급여 청구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빼버리면은 남은 300이 남죠. 그런데 본래 이제 원천징수가 되는 거는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보자면은 총 금액이 500만원 미만은 무조건 소득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미미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미미는 공제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신미미는 공제 대상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신미미에 클릭합니다. 자, 신미미에 보시면은 시력보정용 안경비와 질병 치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의료비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국세청장이고요. 입력할 수 있는 건 단 2개밖에 없어요. 자, 신미미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냐면은 50만원만 입력해줍니다. 원래 안경과 그 다음에 렌즈는 50만원까지가 한도예요. 요게 이제 50만원까지가 한도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치료비입니다. 질병치료비는 여기에 똑같이 신미미로 해가지고 질병치료비 300만원인데 이 중에 실선받은 게 있어요. 170만원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있죠. 몸 건강 위해서 만든 약은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몸보신용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요. 여기까지만 넣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미에서 이제 해당하는 금액, 이제 신용카드 금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자 명의의 이제 신미미는요, 나이제는 없지만 소득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나이제는 일치 안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상이 됩니다. 자,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대중교통이 200만원 정도 썼답니다. 200만원. 전통시장은 100만원. 예, 직불하고 현금카드는 쓴 건 없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입니다. 자, 얼마냐니까 500만원만큼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녀 세세별입니다. 자, 최세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 현재의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원칙은 외국에 대한 공제는 원래 안 돼 있지만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에서 이용을 해도 공제가 가능해요. 왜냐? 학구열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주지만 외국 의료비는 사실 한국에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제 교육열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열도 있고, 뭐 이제 많이 배워서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뭐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내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제를 해줘요. 근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한도 금액이 300만원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최대 300만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00이기 때문에 나머지 300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세별에 해당하는 교육비는요 300만원까지만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은 초중고로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선보험 나이비백 있죠. 보장선보험료도 똑같이 보험료에 더블 클릭을 해서 보장선보험 일반에 30만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증진 목적 한약 구입비 150만원 돼 있는데, 건강증진 목적은 몸보신용은 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입력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불어 표시할 것 해가지고 불어 표시를 했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 의료비를 반영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 반영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연말정산 입력을 한번 반영해 볼게요. 요렇게가 수기로가 넣어줘도 되지만 이게 편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은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F8번. 자,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이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은 따로 이제 또 특수하게 또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내용을 가져옵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다 땡겨왔죠. 이렇게 땡겨왔고, 이렇게 이제 땡겨왔고, 그 다음에 기부금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당겨왔죠. 당겨오고 그 다음에 연금 있죠. 연금도 아마 이렇게 따라왔을 거예요. 연금저축도 여기 59번 난에 이렇게 이제 따라왔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환급 대상 금액은 얼마냐니까 330만 3,590원이 됩니다. 아마 이 답지하고 조금 상이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만 입력하면은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닫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 수행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그 연금저축이 아니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이제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있는데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서 아까 우리가 그 국세청장하고 우리가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제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를 확인을 해보는 이제 문제고요. 본래 이게 제가 그 프로그램 바뀌기 전까지는 제가 이해를 좀 못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바뀌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의료비 지급 명세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98회차가 유단히 이제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새로 문제 나오는 내용도 좀 있었기도 하고 사실 세무 1급에 나왔던 내용들을 세무 2급에 이제 나왔던 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 내용 자체는 세무 2급이 맞지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 1급 쪽에서 더 가까워요. 특히 문제 5번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입력하고 남들이 다 틀린 만한 문제 다 틀렸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 자체가 잘 안 됐으면은 아마 이런 문제도 거의 다 틀린 구조로 아마 돼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이제 매우 낮은 회차가 되고요. 사실 요거는 좀 의미 있는 그 연습 문제 중 하나예요. 의미 있는 연습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시험 찾는 사람들은 엄청난 욕을 했었어요. 사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뭐 한 번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는 없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쳤던 응시자분들은 진짜 많이 힘들어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 인생 자체에 다 메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갔던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10월 달에 쳤던 거지만 저희 반 학생들도 친 거예요. 온세모의 아카데미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거기에 이직을 하고 이제 시험 쳤는 회차가 요 회차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했었던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뭐 지나간 건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되면서 이제 미래로 갈 때 요 회차는 이제 상당히 이제 연습 문제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대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수업할 때도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98회차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정산하고 부가세는 좀 길어요. 설명하는 게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99회차 전산세무회계 2급을 이제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회차 전산세무회계 2급도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많은 참고와 그다음 많은 이해를 꼭 해주시고 절대로 주입식 방식은 안 통한다는 걸 꼭 잘 기억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이 어떤 이 문제 요청인지 그거를 잘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 자료를 듣는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 자료가 언제든지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